그래서 이런 얘기도 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말씀드리는 게 원인을 안다고 해결책이 나오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주로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손목이 부러졌다고 하면은 뼈가 붙어야겠죠. 이거는 원인과 결과가 거의 비슷비슷한 거예요. 뭐 감기에 걸렸으면 뭐 항생제를 먹어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으면 항바이러스제를 먹어서 치료한다든지,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환원주의라고 하는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제거하면 우리 건강 상태가 회복된다는 개념인데, 실제로 이 클루즈를 이해하고 나서 원인과 해결책을 생각해 보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마을이 어디 도로가 뚫려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점점점 규모가 이렇게 커지면서 교통체증이 생기겠죠? 이 교통체증이 문제라고 생각해 봅시다. 교통체증의 원인은 사람이 모인 겁니다. 그럼 이 원인 해결을 사람을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이죠. 그야말로 군대식으로 하는 건데,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교통체증을 해결해야 될까? 길을 넓혀야겠죠.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많이 놓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뭐 직장을 좀 더 가까운 데 옮긴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건 사실상 원인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겁니다. 자율신경 증상도 약간 비슷합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학교 과정을 겪으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을 하게 돼요. 그럼 거기서 항상 찾는 게 원인을 찾아서 그걸 해결한다라는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심리 상담 하시는 분들도 내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한 근원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은 주로 내가 어린 시절 5살 이전에 무의식이거나, 혹은 부모님이 나한테 준 잘못된 메시지, 혹은 잘못된 메시지가 아니더라도 내가 잘못 해석한 어떤 결과 때문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때로 돌아가서 그 문제를 안 일어난 것처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는 좀 더 해결책, 어떻게 하면 내 상태가 좋아질 것인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좋아지는 방법은 이제 다른 영상들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좋은 장 넣어주고 멈춰서 바라보고 이런 연습들을 하시면서 나한테 좋은 메시지를 넣어줘서 내 뇌가 재구성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거를 과거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지, 그러면 그 생각을 떠올리면 어떡하면 자기한테 그런 문제를 안겨준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복수하고 싶고, 이런 식으로 사고가 흘러가게 돼요. 근데 그건 절대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겪으신 분들이 심리치료를 공부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상담 오시면서 치료도 받아봤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던가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이런 분들을 한 분도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도움이 된 것도 같고, 혹은 도움 안 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 원인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원인을 알았으니까 도움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한 거예요. 근데 원인을 알아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힘들었는데 이제는 알고 나니까 구체적으로 힘들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결과적으로 이때 해결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공부한 이유가 재밌어서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좋아지려고 공부하신 거잖아요. 그럼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는지만 공부하시면 돼요. 포커싱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에 포커싱을 맞추셔야지, 내가 왜 이렇게 됐을 거에 포커싱을 맞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에 포커싱을 했을 때 안 좋은 생각이 자꾸 들으려면 멈춰서 바라보고, 멈추고 악순환되는 사고의 흐름을 멈추는 게 1번이고, 자, 그 다음 이게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느낌으로 내가 바뀔까는 좋은 자극을 넣어줘야 된다고 했죠? 그럼 좋은 자극을 넣어줘야 돼요. 나한테 지금도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내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밖을 둘러보니까 자연환경이 너무 아름답고 좋다. 이런 메시지들 내 뇌에 좋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그래, 그것도 힘들긴 힘든데 그래도 살만해. 나한테 이런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 그래도 뭐 그거는 이제 끝난 일이고 내 앞으로는 또 이런 아름다운 걸 즐기면서 살아갈 거야. 이런 방향으로 점차로 바꿔가는 거죠. 만약 깨끗한 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깨끗한 물에 우리가 흙을 한 줌 넣어서 이렇게 집어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흙탕물이 됐겠죠. 그러면 원인을 해결하는 거는 그 흙을 이렇게 건져내려고 하는 거예요. 흙을 이렇게 퍼내고 하는데 흙탕물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이제 엉망이 됐으니까. 그럼 그걸 해결하려면 우리 어떻게 하느냐에서 깨끗한 물을 추가적으로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넘치고 넘쳐서 희석이 돼서
결국 다시 깨끗한 물이 됩니다. 원인과 해결책은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혹은 트라우마를 겪어서 내 안에 흙탕물이 한 줌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해결하려고 흙을 자꾸 퍼내려고 하는 게 원인을 생각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를 고민하면서 깨끗한 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좋은 기억들, 좋은 경험들, 행복한 기억들을 계속해서 넣어줌으로써 흙 하나하나가 나한테 별거 아니구나, 나한테 이런 깨끗한 물이 많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해결책에 집중해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치료를 얼마나 받아야 되느냐 하고는 별개로 어느 정도 있어야 좋아지느냐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 치료 공부를 하신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사람이 돌뿌리 하나 걸려서 넘어지는데 항상 그 걸린 돌뿌리에서 또 넘어진다.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어릴 적에 겪었던 나의 핵심 트라우마라든지 핵심적인 어떤 신념을 건드리는 일들이 현재에서 나타나면 또다시 힘듭니다. 그거는 바꾸기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옛날에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고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니까 내 삶을 모두 짓누르는 것처럼 힘들어요. 막 죽어버리고 싶을 만큼 힘들어요. 근데 이걸 알아차리고 나한테 좋은 것들이 있다는 걸 많이 알고 나서, 그걸 무의식 속에서도 느끼고 나서는 그게 내 삶을 모두 잠식하지 않고, 예전에는 100만큼 힘들었으면 지금은 20, 30만큼 힘든 정도까지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 30 힘든 정도로는 우리가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거에 또 자극받았구나 하고, 하지만 난 또 좋은 것들이 있어 하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원인을 찾는다고 해결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찾는 법과 해결책을 찾는 법은 다르다라는 걸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